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전기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2년도 1회차 전기 자기학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실제 2022년도 1회차 시험 당시에 해당 문제가 전항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산 패스에는 문제를 수정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왜 전항정답 처리가 되었느냐? 이 전속분포라고 안 나오고요, 전개분포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개분포다. 그래가지고 전함 정답 처리가 됐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라고 하고 풀어볼게요. 평등 전개 중에 유전체 구에 의한 전개 분포가 그림과 같이 되었을 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전개라고 하는 것은 전기력선의 밀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전기력선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전기력선이다 하는 애는요, 유전율에 따라 그 개수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왜? 이 전기력선은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입실론 분의 Q로 나타내게 됩니다. 입실론 분의 Q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Q는 일정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Q고 여기가 마이너스 Q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Q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Q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입실론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입실론이 뭐 2라고 할게, 2. 여기에 입실론이 유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이다라고 해볼까요? 1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1쿨롱이다 할게요. 여기 마이너스 1쿨롱 이런 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력선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1쿨롱을 입실론 1로 나눠야겠죠. 그럼 한 개. 맞아요? 아니다. 자, 다시.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러스 10쿨롱을 줄게. 플러스 10쿨롱. 그럼 너무 많다. 왔다 갔다 하죠. 자, 플러스 4쿨롱 줍시다. 4쿨롱. 플러스 4쿨롱. 여기는 마이너스 4쿨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력선 수는 4를 뭐로 나누면 돼요?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4개다, 그냥 쉽게 말해서 4개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4개가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런데 지금 입실론이 2배가 되었죠. 그럼 2배가 되었다라는 건 전기력선 입실론에 반비례하니까 입실론이 2배가 되었으니 전기력선은 2분의 1, 2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기력선이 4개에서 몇 개로 바뀝니까? 2개로 바뀌어요. 2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4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제 요 그림이면은 지금 보시면은 전기력선의 수가 이제 같죠. 그러니까 입실론 2나 입실론 1이나 그러니까 휘어지기만 했잖아요. 이러면은 사실 이제 휘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경계 조건에서 얘네들이 유전율이 달라요. 다르니까 전개가 휘어졌죠. 이렇게 굴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달라야 돼요. 같으면 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야. 얘네들이가 같아야지만 이 전기력선의 수가 같고 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항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제대로 푼 건 어떻게 되냐? 전속으로 풀면 자, 여기가 입실론 1이고 이게 입실론 2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엔 전속이에요. 자, 동일하게 여기 플러스 Q가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근데 이 전속이라는 놈은 유전체에 전혀 영향을 받는 놈이 아니죠. 그러니까 플러스 Q면은 전속은 몇 개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Q잖아요. 유전체가 입실론 2든 입실론 1이든 항상 플러스 Q입니다. 그래서 전속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4개 그려볼게요. 4개다 하면은 입실론 2에서 4개였으면 입실론 1에서 뭐예요? 4개죠. 4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굴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굴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왜? 전속선은 유전율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전속이다라고 하는 애는요, 야구공이다라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야구공. 그리고 전개는 속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속도. 앞전에 그린 건 속도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던진 게 야구공이에요. 얘네들이 야구공이에요. 야구공. 야구공이에요. 야구공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속도는 변할 수 있죠. 왜? 입실론 1, 그러니까 유전율이 바뀌게 되면 속도는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건 물리 시간에도 배웁니다. 파동에도 배우죠. 그러니까 매질이 달라지면 속도는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야구공은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전속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속 밀도다 하는 놈이 있죠. 걔는 이렇게 수직일 때, 그러니까 완전 경계 조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수직 성분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죠? 맞아요. 이 경우에 얘는 수직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를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원의 접선을 그리고요. 원의 접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점점점점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굴절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굴절돼서 안으로 들어갔죠.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굴절이 된 거잖아. 굴절이 잘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완전 경계 조건에서요. 뭐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입사각이 뭐 이렇게 됐어요. 입사각이 이렇게 됐어요. 세타 1. 여기가 뭐 예를 들어 굴절이 잘 됐다. 그럼 굴절각이 크겠죠. 다시 굴절각이 커야 됩니다. 점점점점에서 굴절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세타 2가 되는 거죠. 얘가 입실론 1이고 입실론 2입니다. 그러니까 굴절이 잘 된 거죠. 굴절이 잘 됐다라는 얘기는 입실론 1보다 입실론 2가 더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가 우리가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 이 식 있잖아. 그냥 굴절각이 뭐 세타 2가 크다라는 거는 이제 입실론 2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배웠죠. d 코사인 세타 1에 d 코사인 세타 2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1, 2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타 2가 현재 크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이 코사인 세타 2에서 세타 2가 크다라는 얘가 작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작다. 코사인 반대니까. 맞아요? 그럼 얘는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세타 2는 상대적으로 크게 되는 거죠. 그럼 D1은 작아져야겠지. D2는 커져야 될 겁니다. 결론은 지금 D1보다 D2가 더 크다라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전속 밀도가 여기 D1보다 크다라는 거죠. 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 경우에도 안에가 전속 밀도가 훨씬 큽니다. 그림으로 봐도 그렇죠. 전속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입실론 1이 어떻게 돼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출판사별로 뭐 전항 정답 이렇게 표시된 데도 있고 뭐 수정한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이게 왜 전항 정답이 되었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이제 오류가 난 상태로 이제 출제가 이제 수정이 안 된 부분들도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